치료에서 예방의학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건강에 도움되는 화장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피부학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살펴볼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인지하는 노화, 나는 언제 조금 늙은 것 같지? 항산화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나를 조사해봤더니 93.4%가 얼굴에 탄력이 좀 떨어질 때 본인이 예전 같지 않고 좀 늙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또 많은 다수가 주름이 보이거나 또는 쉬운 피로감을 느낄 때, 그리고 머리가 하얗게 새치가 생길 때 아무래도 뭔가 이제는 외모에 좀 신경을 써야겠다. 내가 너무 그동안 일만 열심히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는 하셨는데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계실까요? 의외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다수가 규칙적인 운동이 몸에 좋은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섣불리 도전을 못 하시는 이유가 귀찮아, 힘들어. 그래서 도전을 못 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 식습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영양 골고루 챙겨 드셔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고 또 힘들고 기타 이유로 마찬가지로 포기하는 빈도수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뭔가 체화시키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 자는 습관조차도 그냥 누워만 있으면 되는데 그조차도 힘들게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티에이징 하면 떠오르는 게 정말 재밌게 안티에이징에 대한 전략 하면 의외로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75% 이상으로 높았던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화장품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 두 분 얼굴을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좋아 보이시나요? 한쪽은 조금 피곤해 보이고 지쳐 보이고 조금은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 화가 나 보이기도 하잖아요. 많은 다수의 분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분이 어딘가 아파 보인다 또는 어딘가 기분이 조금 안 좋아 보인다 라는 응답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조금 더 대비, 컨트라스트가 많았을 때 보시면 피부톤은 좀 더 밝고 피부톤은 좀 더 밝고 눈썹이 좀 더 진하고 입술이 좀 더 이렇게 선홍색으로 보일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젊어 보이고 좀 더 밝아 보이고 조금 더 기분이 좋아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패션 쪽에 관심은 아무래도 젊은 층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남성분들도 요즘에는 비비 케어를 하실 정도로 비비 크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눈썹, 제모, 손질 다 하시고 간단한 포인트 메이크업 정도는 다 하시는 트렌드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명도차가 사람을 많이 바꾸기 때문에 기초 케어는 좀 소홀히 하시더라도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 내용이 아무래도 좀 더 건강 쪽으로 많이 지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 시장이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어린아이들 화장품들 많이 개발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요즘은 예전처럼 화장품을 못 쓰게 하거나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한때 좀 해소해줘야 되는 과도기적인 내용으로 많이 인지를 하시고 계시고 부정적인 생각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고 또 화장품 종류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종류 수 그리고 또 생활 경제 수준에 따라서 아까 시니어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저희 스칼프 인젝트 같은 경우에도 틈새 시장에 그런 니치 마켓을 겨냥한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100세 시대의 도래가 되면서 하루를 살더라도 좀 좋아 보이게 젊어 보이게 살기를 원하시는 니즈가 강하시기 때문에 점점점 이렇게 모든 시장이 다 커졌다고 하지만 특히나 이 화장품 영역이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비전이 좋다라고 모두들 내다보시는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을 따지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천연이라든가 프리미엄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쪽의 그런 제품들, 기능성 제품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헤어케어는 짐작하시겠지만 탈모 쪽 시장이 커졌겠죠. 네, 그리고 색조 화장품. 나이가 어려졌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30대, 40대 분들이 소비하던 시장을 어떻게 보면 색조 부분에서만큼은 10대, 20대가 주도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특이성에 맞춰서 1대1로 접근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된 제품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또 각각 아로마 테라피 컨셉으로 해서 상품 라인을 하나 구축을 했고 그 라인에 각각 한 5개, 6개 아이템씩들 다 갖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조금 바뀐 게 천연향을 중심으로 해서 심리적이고 또는 육체적인 힐링감 이런 쪽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시장이 좀 바뀐 특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재미있는 댓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누가 인터넷에다가 비방하는 글을 적은 거죠. 요즘에 누가 약국 가냐? 요즘에는 다 H&B로 가지? 라고 쓰니까 그 밑에 어떤 분이 정말 답을 기가 막히게 적으셨더라고요. 내용이 상담을 친절하게 다 해주시는데 그 좋은 정보 루트를 빼고 왜 그렇게 무식하게 혼자 헤매고 다니면서 쇼핑을 하려고 하냐고 누가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제가 이분 되게 똑똑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목적에 맞게 누가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값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그 전문가에게 정말 제대로 상담하고 추천받고 또는 처방받아서 사용하는 인구수가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일본, 미국, 유럽 각각 나라별로 화장품을 규제하는 범위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화장품법이 개정이 되면서 많이 화장품 범위로 기능성 이름을 달고 편입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부외품으로 해서 좀 더 규제가 까다로운 것으로 보실 수 있으시고요.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화장품으로 모든 아이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성 항목이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요. 태닝에 도움이 되는 제품, 연모제, 탈색제, 제모제, 탈모, 여드름, 아토피, 튼살. 예전에 의약외품이었던 제품들이 모두 화장품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